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4월 3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최근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죠. 바이오 관련주가 빠졌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를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2차 전지 관련주도 하락한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를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아직까지 구독자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좀 많이 소개해 주시란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이오 관련주가 최근에 하락한 급락한 배경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관련주가 가장 하락한 이유는, 바이오 관련주를 소개를 할 때 미국 금리 인하가 가장 이제 수혜주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제조업 지표를 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표가 50을 넘어섰죠. 그러면서 최근 미국의 제조업마저 개선되고 있다,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 지표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경제도 지금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되고 또 연기되지 않냐, 그런 우려감이 최근 미국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어제 장중에 4.4%를 돌파하면서 채권 금리가 또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와 같이 채권 금리가 또 급등세를 보이자 달러 인덱스마저 강세를 보인 것도 지금 바이오 관련주 급락 요인의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주 또 상승세를 이끌었던 삼천당 제약이죠. 또 삼천당 제약이 어제 시장에 또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것도 바이오 관련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양상을 보였죠. 어제 이제 시장에 나왔던 삼천당 제약 루머를 좀 보면요, 미국의 특허 관련 피소로 골머리 그래 나왔죠. 삼천당 제약이 최근 그 바이오 시밀러 지금 유럽 쪽에 독점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의 특허를 침해했다. 미국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피소를 당했다, 그런 루머가 돌면서 어제 삼천단장이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근데 회사 측에서는 그 사실무근이라고 답변을 했죠. 삼천단장은 아일리아 시밀러에 관해서 루머에 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 삼천당 제약이 이제 최근 루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것도 시장의 바이오 관련주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또 박셀바이오가 또 임상을 임시 중단한다는 또 이제 제재를 받았다는 얘기도 또 바이오 관련주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박셀바이오 이제 관련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사용 유효 기간이 24시간 넘겨가지고 환자에게 투여를 해가지고 임상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안전한 반응이 그렇게 결과는 좋게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박셀바이오가 식약처로부터 세포치료제 사용 기간을
미준수했다. 사용기간이 그냥 지난 것이. 세포치료제가 사용기간이 지난 것을 이제 미준수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사용 기간이 지난 것을 이제 임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죠. 업계에 따르면 박셀바이오는 식약청으로부터 임상 실험 1.5개월이면 45일이네요. 45일 동안 그 임상 중지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제 박셀바이오가 간암 치료제 임상 이상에 쓰이는 그러니까 이 세포를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자, 박셀바이오는 보면은 투여한 환자들에게서 안전성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이미 종료된 임상인 만큼 임상 실험 정지로 인한 일정 지연 임상 진행 과정에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래도 임상 규정을 위반한 것은 또 제약바이오 쪽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박셀바이오가 약세를 보인 것도 최근 바이오 관련주 또 급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론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론이 좀 후퇴했다는 것이 첫 번째 하락 요인이고 그 다음에 삼성단제약 루머가 좀 퍼지면서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를 이축시켰고 박셀바이오 임상이 일시 중단됐다는 것도 바이오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것도 바이오 급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주를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미국 아마케가 열리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 신약 후보 물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아마케가 내가 보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마케가 이제 바이오 학회가 계속 이제 연말을 시간이 이렇게 2분기로 갈수록 바이오 학회들이 상당히 많이 열린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바이오 모멘텀이 다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연준도 금리 인하를 올해 진행을 하겠죠. 뭐 6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연기되면 또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게 연준의 정책 방향은 금리 인하 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 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방향성은 금리 인하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 쪽에 금리 인하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 급락한 바이오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히려 이제 또 급락한 종목들은 또 한번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좀 다시 매수 타임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 많이 급락한 종목 중심으로는 절대로 지금은 매도 타임이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좀 물려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네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최근 주요 종목들 한번 차트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테전을 또 사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테전을 최근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제는 좀 비중 축소를 좀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지난주 제가 보면은 이날이죠. 지난주 3월 26일부터 이제는 비중 축소를 하라 그랬죠. 이때 이제 그 대주주가 블랙들을 그때 자전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통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한꺼번에 160만 주가 늘어나면은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비중 축소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20만 원대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저 특성을 알죠. 저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절대 매수하는 얘기를 절대 안 하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7만 3천원에서 7만 5천원에 출선했죠. 주가가 3배 정도 올랐죠.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것은 보이자 영역이다. 절대 따라가지 마시라 그랬죠. 근데 이제 사가지고 지금 물리신 분들이 문제겠죠. 지금은 저런 매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하겠죠. 지금은 또 충분하게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알테이젠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홀딩 하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장주에 관련했던 HLB도 주가가 최근 조정을 받았죠. 제가 여러분들도 이 종목도 내가 3만원 전후했을 때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릴 종목이죠. 근데 이렇게 오른 종목은 저는 잘 추천을 안 드리죠.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받은 것 같은 생각됩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16일 날이죠. 최종 이제 FDA에서 신약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죠.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약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한번 사보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급등한 뒤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안 사신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도 7만 3천원, 7만 5천원대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얘도 단기에 더블이 났죠. 단기에 더블이 났죠. 그러면서 어제 노모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죠. 제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진짜 사지 마라. 더블 나는 거. 다른 지금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너무 많이 있다. 그런 종목들을 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가지고 상당히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제발 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사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런 급등한 종목들은 또 이제 한번 빠져가지고 또 원금을 회복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삼성전자를 지금 만약에 나는 물려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 측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그랬죠. 내가 보면은 절대 이 종목도 지금 손절매할 타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또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면은 회사 측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삼성전자약도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좀 인내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밖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 좀 조정을 보였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랬죠. 바이오 관련 중에서도 신약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이 많은 종목들과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 종목들은 계속 여러분들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제가 보면은 바이오 관련주가 절대 끝난 건 아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으면서 바이오 관련주가 빠졌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 매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침 방송에서 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면서 알레르기, 신약 후보 물질, 라이센스 아웃, 면역 항암제 최근에 지금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지금 보유수가 좀 풀리면서 좀 주가가 눌렸는데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장난이 아니고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랬죠. 최근에 연금이 사는 거 보면은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제가 보면은 시장만 좀 살아나면은 제가 보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것도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은 지금은 제가 보면 홀딩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뭐 밀린다면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 매도가 아니다. 이제는 매도 타임을 놓쳤다. 지금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바이오 관련주 홀딩 전략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2차전지가 많이 빠져가지고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차전 쪽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차전지가 하락한 이유는 가장 큰 것이 테슬라죠. 테슬라요.
오늘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 판매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예상치에 한 15% 정도 적게 나왔죠. 원래 전문가들이 회사 측에서는 원래 가이던스를 제시를 안 했죠. 작년에 테슬라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년 분기별로 우리가 전기차를 몇 대 팔겠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작년 4분기에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그 가이던스를 제시를 안 했냐? 그만큼 자동차 수요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죠. 근데 전문가들이 그래도 이제 1분기에 테슬라가 자동차를 어느 정도 팔 것이라 예측을 했죠. 전문가들의 예측은 한 45만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한 자동차 판매 대수가 38만 대밖에 안 됐죠. 한 7만 대 정도가 덜 팔렸죠. 7만 대 정도가요. 이게 한 15% 정도 이제 예상치를 하회한 것도 테슬라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특히 이제 테슬라가 계속 분기별로 성장을 해왔죠. 근데 또 충격적인 것이 그거였죠. 작년 1분기 대비 자동차 판매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1분기보다도 무려 8.5% 역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시장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새벽에 열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죠. 이같이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에게 오늘 충격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회사 측에서 그럼 우리가 왜 자동차를 못 팔았냐? 좀 해명을 했죠. 그 해명들이 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식으로 쉽게 말을 들으면 애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최근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이유를 세 가지 이유로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 3 하이랜드 생산으로 다른 자동차 차종의 생산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생산이 부진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독일 공장이죠. 독일 공장이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일시 중단을 했죠. 독일 공장이 일시 중단되면서 전기차 생산량이 좀 중단되면서 판매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이것도 이제 애널들이 판단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동주에게 핑계를 줬죠. 중동의 그 지정학 디스크죠. 홍해 지역에 지금 뭐 분쟁이 좀 홍해 지역에서 그 뭡니까 후티 반군들이 그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테슬라 차량 수출하는데 상당히 차질을 빚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들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는 이것이 약간 엉터리단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아이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증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의 이제 평가를 보면은 도이치방크에서 이제 오늘 평가를 했죠. 테슬라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팔렸다 그러는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테슬라 이제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수요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도이치방크에서는 올해 테슬라가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게 올해 전기차 판매가 작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도이치방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에서 또 평가를 한 것은 테슬라 측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다는데 모건스탠리가 보기에는 수요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이게 공급이 아니라 수요 쪽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모건스탠리에서는 2분기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를 49만 대 정도 판매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테슬라가 2분기에도 이와 같은 자기들의 예상치를 판매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모건스탠리에서도 테슬라 2분기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워드부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 워드부시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지금까지 테슬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지금까지 미국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중에서 테슬라를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한 애널리스트인데,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분기 테슬라 판매는 부진할 것으로 좀 전망을 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전한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실망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기는 테슬라를 믿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를 믿고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번 1분기 판매 실적을 보고 정말로 엄청나게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테슬라의 장기 성장 스토리가 흔들릴 수 있다. 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꾸준한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자기도 이제 이런 성장세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장기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할게요. 그게 대부분 지금 미국의 증권사들이 테슬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앞으로 돌파구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가 전기차를 조기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오미 같은 데서 최근에 저가 전기차를 좀 출시를 했죠. 그러면서 27분 만에 중국의 사오미가 전기차 5만 대, 2조 원을 판매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고가가 아니라 저가 전기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슬라도 이와 같이 지금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이 저가 전기차 생산 라인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를 분석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년에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했죠. 근데 사이버 트럭의 주문량은 엄청나게 많죠. 근데 테슬라가 그 사이버 트럭을 좀 특이하게 만들면서 상당히 그 공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게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있죠. 이게 테슬라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버 트럭의 이제 주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들이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헤쳐나가는 길은 빨리 저가 전기차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주문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테슬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자, 그 안전주행 프로그램이죠. FSD죠. FSD 분야에 좀 획기적인 좀 기술을 발표할 경우는 테슬라 주가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테슬라는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좀 2차 전지 관련주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내가 보면 다시 이제 바닥권 근처까지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계속 2차 전지 관련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권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매도한다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지금은 좀 시간하고 좀 싸움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나는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은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2차 전지 산업 보고서 중에서 좀 저하고 공감되는 보고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제 보고서 보면은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2차 전지 산업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저하고 이제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최근 전기차 판매는 부진하나, 핵심만 이야기해 줄게요. 2월 말부터 상승한 리튬 가격이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업종 주가가 좀 반등을 했다는 얘기죠. 최근에 반등을 했죠. 그 후에 이제 최근에 판매량이 부진하면서 2차 전지 지속적인 상승세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지금 Q라는 것은 판매량을 이야기합니다. 판매량이 받쳐지지 않고, 자, 전기차 가격 인상만으로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가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써놨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2차 전지 업종의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실적도 부진하지만 또 2분기 실적도 지금 전망치를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만큼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상승세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2차 전지 업종의 주가는 이제 보면은 연간 실적 눈높이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 그래, 충분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는 얘기죠. 바닥권에 있고 하반기에 이제 수출이 그러니까 수요가 좀 늘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은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가 2분기죠.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야지만이 이제 하나 투자증권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그러면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관심가들 2차 전지 섹터에서 그 세분화시키면 어느 쪽을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요. 전고체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2차 전지를 분석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이제 사오미가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 그 출시한 전기차에 NCM 우리나라가 만드는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만드는 3원계 배터리가 탑재됐다 그랬죠. 여기에 탑재된 3원계 배터리는 CATL이 만든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시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주로 생산하는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라고 그러죠. NCM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생산하는 것이 LFP 배터리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충격적인 것이다 그랬죠. 지난주 제가 토요일날 방송을 하면서 중국 전기차 사오미가 이제 출시한 중국 전기차에 우리나라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인 3원계 배터리를 중국의 CATL도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탑재를 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중국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3원계 배터리 쪽까지 상당히 침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 흐름을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LFP 배터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중국의 세계 배터리 1업체인 중국의 CATL이 지금 포드하고 GM하고 지금 미국에다가 그 다음에 멕시코에다가 배터리 LFP 배터리 그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대세가 지금 그러니까 LFP 배터리로 지금 굳어지고 있죠.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배터리 업체보다 더 앞서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훨씬 앞서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2차 전지를 매수를 하고 싶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 다음에 실리콘 웅흑제 관련주들 좀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CNT 도전제 관련주 한번 관심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그 엔캠, 그 다음에 덕산테코피아,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슨 같은 전해액 관련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죠. 전해액 관련주가 최근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좀 중장기로 접근하신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실리콘 웅흑제 관련주, CNT 도전제 관련주. CNT 도전제는 나노신소재하고 제휴가 있죠. 이런 종목에 관심 가진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증권 2차전지 산업보고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저도 2차전지를 투자한다면 이같이 전고체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실리콘 원극재, CNT 조선 쪽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일 또 좋은 영상을 또 한번 고민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란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3월 4일, 오늘이 4월 3일, 4월 3일이죠. 4월 3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